막걸리 한 잔. 노래 한 곡으로 온 국민을 취하게 만든 가수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그의 이름을 딴 막걸리가 전국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막걸리 회사와의 재계약 불발로 시작된 서로 간의 고소 고발. 통화도 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아들 이미지 실추되기 싫으면 뭐 협상에 임해라는. 어떤 차원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하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상반된 주장 속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그들의 분쟁. 결과는 불송치. 영탁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 막걸리 전쟁 2라운드. 그 이름값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가수 영탁과 막걸리 회사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신선한 막걸리. 우리 전통주 쪽으로 수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고 했지만은 이 영탁이만한 사람은 앞으로 드물 것이다. 뭐 말하자면 한 10수년 정도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거는 뭐 내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했죠. 젊고 신선한 이미지의 막걸리 브랜드를 고민하던 백구영 회장. 19년도 하반기에 연말쯤 돼서 이제 뭐 이 새로운 공장 가지고 브랜드를 한 개 띄어야 되겠다. 이름은 이제 우리 요 지역에 뭐 해룡프라든지 뭐 또 뭐 진탁, 뭐 예탁, 뭐 저 이름을 딴 또 뭐 영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놨고 1월 23일 날 그때는 개년대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면서 막걸리 한 잔 그게 눈에 팍 띄어서 그래서 그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 영탁이라고 부르는 그 가수가 또 부르니까 아 이거 좀 뭔가 맞아 떨어진다 매치가 되네. 예천의 물로 빚은 자신의 이름 끝자를 따 지은 영탁 막걸리에 가수 영탁이 아닌 다른 모델은 상상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모델 효과는 판매량으로 입증됐죠. 나가고 나서 한 10배 정도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하루아침에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완전히 뭐 정말로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막걸리는 화제를 모으며 전국적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딘 가수와 또 신생 이 막걸리 업체가 막걸리 한 잔이라는 그 타이틀로 만나서 천생연분이다. 정말 환상적인 콜라보다. 안동을 계속 여행을 하다가 우리 왔는데 막걸리 구하기 너무 힘든데 공장 한번 가볼까. 막걸리를 구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영탁의 팬들도 있었죠. 그래서 영탁이하고 재계약하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뭐 10년 뭐 이 정도라도 우리 충분히 다른 연예인들처럼 같이 가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동반 성장을 꿈꾸던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일찍 막을 내렸습니다. 막걸리 출시 후 1년 뒤 전해진 재계약 불발 소식. 50억이 넘는 거의 50억 가량을 요구하니 이건 뭐 저희가 재계약에 도저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가 천장조 얘기가 진실이고 저희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소명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단추가 꼬였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천생연분인 줄 알았던 그들의 인연도 그렇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막걸리 회사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영탁 막걸리. 하지만 공장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증축한 공장은 아직 비어있는 상황.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대체 그동안 공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사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회장을 만났습니다. 영탁이가 또 이렇게 안 좋게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는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또 뭐 대행매장에 가면은 뭐 이게 뭐 불법 제품인데 왜 뭐 공급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야유도 하고 또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재계약 불발의 여파가 생각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분쟁이 나니까 하룻밤에 약 1000여 개씩 달리고 악성 댓글이 좀 그렇게 악플로 해가지고 쏟아지는 악성 댓글을 감당할 수 없어 홈페이지 운영이 힘들 지경. 불똥은 다른 곳으로도 튀었습니다. 직영 대리점의 경우 한때 90여 개에 달했지만 20여 개로 줄어든 상태랍니다. 대체 언제부터 엇갈렸던 걸까? 우리가 5월 13일 날 첫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한 보름 후에 영탁이 부모님께서 친구분하고 내지 우연히 왔어요.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은 가긴 그렇고 집 전화 뵙고 싶습니다. 이래와 그래서 영탁 어머니예요. 지인과 막걸리 회사를 방문했다는 영탁 부모님. 보통 이래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영탁 어머님하고 가족분들이 곧 도착한다. 사무실 집기 정리 좀 하고 밖에 주변에 이제 어지러운 거 다 정리하고 손님 맞이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무치는 아들의 이름이 붙은 막걸리인 만큼 제품의 보관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술주자 sen전자라 우리가 5월 13일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한 2개월 또 되기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 밤중에 전화 와서 노발대발하더라. 왜 자기한테 구하지도 아니하고 왜 상부에다 삽입을 시켜서 그러느냐. 그러니 얼른 제를 지내라. 막걸리 회사가 있는 경상북도 예천에는 주천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향토 유적지로 지정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제사는 여기서 만날 지냈고. 무친의 요구대로 주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회사 직원들. 회사와 막걸리 그리고 영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할 수 있었답니다. 내친 김에 주천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맡았고 관련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해 모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2번 오셨는데 우연히 오셔가지고 내가 마땅한 벌이도 없고 하니 좀 머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요 물었더니 대리점을 좀 내주면 어떻겠냐. 나는 사실 처음에는 말렸어요. 뭐하게. 그 나이 든 노모가 합니까? 더군다나 영탁이 아버님 몸이 불편하셔서 사실 사회 활동한다고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모델 계약권에 대해서는 매니저하고 2월 달에 이미 끝이 나 있었어요. 금액은 2억 5천만 원. 이제 구두상으로 결정이 다 났었어요. 하지만 재계약에 대한 무친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영탁이 어머니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영에는 갈 이유가 없게 됐네 하면서 이제 내놓는 게 이제 메모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메모지. 무친이 직접 작성했다는 메모를 살펴봤습니다. 명백하게 따지보자면은 그게 3년에 150억이 맞아요. 무친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막걸리 회사가 산출한 금액은 1년에 약 50억.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제작진은 자필 메모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영탁 소속사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협상 과정에는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메모로 정리해서 드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제시했다 손 치더라도 그쪽이 얘기하는 3년에 150억 그거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뽑은 건 있습니다. 3년에 150억 요 얘기의 진실을 가리는 게 핵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0억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막걸리 회사가 이 모친의 자필 메모를 기반으로 산출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 150억의 근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2020년 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현금 20억, 그다음에 막걸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이 출고가 15%, 그다음에 회사 지분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은 이 금액이 바로 150억 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막걸리 회사 측에서 계산해낸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그 회사 전체 매출의 일부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영탁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뭔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산출 내역들을 보면 그 회사 뭐 성장 기여도, 상표권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걸 보면 단순히 뭐 어떤 광고 모델로서의 모델료라기보다는 상표권의 사용 로열티 이걸 이제 요구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영탁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이름 자체가 워낙 저명하고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광고 홍보 효과, 그렇죠. 예, 구매 유발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해서 그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상표 로열티를 산출하는 방식에 이제 근거해서 아마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아마 산출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